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요, 한 2, 3주 전에 걸렸던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크게 고생했고요. 다른 증상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하는 소도시에 와 있어요. 바기오라는 동네 들어보셨나요? 필리핀 루손섬 벵게주에 있는 도시라고 하고요. 여기가 해발 1500m 높이에 있대요. 우리나라 평창이 700m 높이에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살기 쾌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500m예요. 그래서 연중 평균 기온이 18도밖에 안 돼요. 필리핀인데. 산책하기 좋은 날씨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쉬기 무척 좋은 곳일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에서 한 두어 달 동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동안 밀어놨던 체력도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아픈 와중에 오느라고 아직까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착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을 아직 고르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어요. 또 아직은 이 목소리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두어 번 정도는 새 책 말고 예전에 들려드렸던 책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이렇게라도 소식 전하지 않으면 우리 나무님들 걱정하실 테니까, 그쵸? 제 소원이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동네인가 내가 원하던 곳으로 훌쩍 떠나서 그곳의 풍경도 보여드리고 또 재미있었던 하루 에피소드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책도 읽고 말이죠. 자, 제가 첫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나무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저는 어디에 가도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오직 딱 1시간만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의 전부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해야 할까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 질문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프랑스 노 철학자가 전하는 삶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 로제 폴 드루아. 삶과 죽음의 의미,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 1949년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제철학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파리 정치대학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오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마치 운명처럼 강력하게 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갑자기 내 인생에 불쑥 끼어들었고, 놀랍게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는 애써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생각은 기어이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거침없이 몰아치며 나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이 생각을 나는 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지 어쩌면 이 생각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생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오래전에 결정했던 것을 비로소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라는 소멸의 영역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날이 선 유한성에 대한 감각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슬픈 척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예리하고 신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을 상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험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오직 딱 1시간만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의 전부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해야 할까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 질문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미래가 사라져버렸다 해도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남은 삶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한정되어 있는 미래, 제한된 시간의 흐름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준엄하게 정해진 단 1시간이 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고 언젠가를 상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내일, 더 나중에, 내년에 이 일이 끝나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한가할 때, 병이 나았을 때,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또는 마침내 혼자가 아닐 때, 다음 주에
10년 후에. 항상 불확실하게 여지를 둔 채 나중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는 1초는 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삶은 분명히 끝을 맺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백이 처분될 겁니다. 죽고 사라지고 모습이 바뀌고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1시간 이내에 나는 삶의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벌써 1시간 중 일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낯설면서도 견디기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왜 견디기 힘든 걸까요? 이 경험이 새로운 것이긴 할까요? 언젠가 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는 죽음이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1시간 후라는 확실성과 근접성은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천장에서 낮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계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 인물처럼 바닥에 묶인 채 내 목을 향해 떨어지는 낫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기한은 이미 정해졌고 이 한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보입니다. 나의 미래와 사소한 것들에 대한 꿈, 계획과 최고의 순간에 대한 짧은 이야기, 죽음을 유예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단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의 순간을 미루기 위해 잔에 남은 한 모금, 한 숟가락, 한 번의 손길,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바람, 스쳐가는 향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웃음과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 질병에서 치유되고 나을 수 있다는 바람과 기적, 그 밖에 진부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고 그 순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연속적이고 어떤 굴곡도 없이 안정적이며 조금의 결함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으며 천상의 황홀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코 퇴색하지 않는 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그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 완전히 하찮은 것입니다. 아제노프 푸느이아르의 말처럼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 저 너머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낙원, 꿈속에서 보았던 에덴 동산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다는 건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상이한 것입니다. 산다는 건 무수한 사건과 감동과 감정이 뒤죽박죽 얽힌 채 끊임없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했듯이 기뻐하며 즐기는 것, 그리고 고생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황홀함과 비탄, 환희와 고독, 간질거리는 것과 역겨운 것,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서없이 얽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걷어내고 기쁨과 긍정적인 것만을 채로 걸러내어 최종적으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을 뽑아내면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불행으로 가는 가장 서글픈 생각입니다. 모든 사기꾼과 멍청한 거짓말쟁이, 위험한 바보들이 끊임없이 빠져드는 비열하고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긍정적인 것만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과 불만, 기쁨과 불행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양한 비율로 존재하는 하나의 묶음, 모든 소리들이 합쳐진 하나의 박동소리일 뿐입니다. 세상이 단 한 가지의 색깔이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내라고 말하며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견뎌내고 실제로 겪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합니다. 오물, 진흙탕, 두려움, 슬픔, 공포에 그러듯이 아름다움, 부드러움, 쾌락, 고요함, 평온함, 상부상조에 대해서도 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근본적이고 완벽하게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미루고 불행을 피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악몽을 분리하여 칸막이 안에 격리하거나 서랍 속에 숨긴 채 아름다운 미소만을 진열장 안에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 모든 것은 반드시 뒤죽박죽 뒤섞일 것입니다. 황홀함과 슬픔, 열정과 비탄, 동요와 평온, 이 모든 것이 섞이고 얽혀버려 정신 없어질 겁니다. 행복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지만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찬양하고 불행을 사랑하고 굴욕과 질병, 슬픔을 찾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을 적어도 일부의 존재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고통을 줄이고 불행을 영원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나간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임무이며 그들은 피곤으로 정신이 멍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해 언젠가는 고통을 영원히 없애고
마침내 완전 무결한 행복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상입니다. 그건 완전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해악을 줄이고 불행을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인생의 어두운 측면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끝내거나 또는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것도 환상일 뿐이며 불합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완전하고 순수하며 절대적이고 완벽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를 통합하고 다양성을 단일함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으로 한쪽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삶의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도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과 또 다른 힘으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아주 오래전 철학자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존재와 그 사이에 지워진 모든 기억들을 간직한 채 정확히 똑같은 존재로 다시 살 수 있다면 모든 실패와 고통, 즐거움과 걱정을 모든 발견과 황홀함을 다시 겪으며 또 한 번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기꺼이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철학자 친구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행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혜로운 말만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삶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두 번의 존재는 그들에게 과도했던 겁니다. 바로 그날 나는 그들이 얼마나 삶을 증오하는지, 얼마나 삶을 거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똑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한 것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로 탐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지만 끝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고갈되지도 바닥을 드러내지도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 말했듯이 내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나의 인생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갈망할 만하며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고 지속하고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기꺼이 두 번째 삶을 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삶도 기꺼이 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삶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한한 존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모든 존재들을 다시 겪겠습니다. 똑같은 기쁨, 똑같은 고통을 겪겠습니다. 통째로 전부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마치 운명처럼 강력하게 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갑자기 내 인생에 불쑥 끼어들었고 놀랍게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른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생각은 기어이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거침없이 몰아치며 나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이 생각을 나는 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지 어쩌면 이 생각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생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오래전에 결정했던 것을 비로소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라는 소멸의 영역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날이 선 유한성에 대한 감각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슬픈 척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예리하고 신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을 상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험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오직 딱 1시간만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의 전부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해야 할까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 질문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미래가 사라져버렸다 해도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남은 삶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한정되어 있는 미래, 제한된 시간의 흐름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준엄하게 정해진 단 1시간이 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고 언젠가를 상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내일, 더 나중에, 내년에 이 일이 끝나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한가할 때, 병이 나았을 때,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또는 마침내 혼자가 아닐 때, 다음 주에, 10년 후에, 항상 불확실하게 여지를 둔 채 나중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는 1초는 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삶은 분명히 끝을 맺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고 사라지고 지워지고 백이 처분될 겁니다. 죽고 사라지고 모습이 바뀌고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1시간 이내에 나는 삶의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벌써 1시간 중 일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낯설면서도 견디기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왜 견디기 힘든 걸까요? 이 경험이 새로운 것이긴 할까요? 언젠가 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는 죽음이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1시간 후라는 확실성과 근접성은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천장에서 낮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계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 인물처럼 바닥에 묶인 채 내 목을 향해 떨어지는 낫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기한은 이미 정해졌고 이 한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보입니다. 나의 미래와 사소한 것들에 대한 꿈, 계획과 최고의 순간에 대한 짧은 이야기, 죽음을 유예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단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의 순간을 미루기 위해 잔에 남은 한 모금, 한 숟가락, 한 번의 손길,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바람, 스쳐가는 향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웃음과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 질병에서 치유되고 나을 수 있다는 바람과 기적, 그 밖에 진부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고 그 순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연속적이고 어떤 굴곡도 없이 안정적이며 조금의 결함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으며 천상의 황홀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코 퇴색하지 않는 절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그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 완전히 하찮은 것입니다. 아제노프 푸느이아르의 말처럼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 저 너머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낙원, 꿈속에서 보았던 에덴 동산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다는 건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상이한 것입니다. 산다는 건 무수한 사건과 감동과 감정이 뒤죽박죽 얽힌 채 끊임없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했듯이 기뻐하며 즐기는 것, 그리고 고생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황홀함과 비탄, 환희와 고독, 간질거리는 것과 역겨운 것,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서없이 얽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걷어내고 기쁨과 긍정적인 것만을 채로 걸러내어 최종적으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을 뽑아내면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불행으로 가는 가장 서글픈 생각입니다. 모든 사기꾼과 멍청한 거짓말쟁이, 위험한 바보들이 끊임없이 빠져드는 비열하고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긍정적인 것만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과 불만, 기쁨과 불행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양한 비율로 존재하는 하나의 묶음, 모든 소리들이 합쳐진 하나의 박동소리일 뿐입니다. 세상이 단 한 가지의 색깔이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내라고 말하며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견뎌내고 실제로 겪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합니다. 오물, 진흙탕, 두려움, 슬픔, 공포에 그러듯이 아름다움, 부드러움, 쾌락, 고요함, 평온함, 상부상조에 대해서도 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근본적이고 완벽하게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미루고 불행을 피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악몽을 분리하여 칸막이 안에 격리하거나 서랍 속에 숨긴 채 아름다운 미소만을 진열장 안에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 모든 것은 반드시 뒤죽박죽 뒤섞일 것입니다. 황홀함과 슬픔, 열정과 비탄, 동요와 평온,
이 모든 것이 섞이고 얽혀버려 정신 없어질 겁니다. 행복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지만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찬양하고 불행을 사랑하고 굴욕과 질병, 슬픔을 찾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을, 적어도 일부의 존재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고통을 줄이고 불행을 영원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나간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임무이며 그들은 피곤으로 정신이 멍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해 언젠가는 고통을 영원히 없애고 마침내 완전 무결한 행복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상입니다. 그건 완전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해악을 줄이고 불행을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인생의 어두운 측면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끝내거나 또는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것도 환상일 뿐이며 불합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완전하고 순수하며 절대적이고 완벽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를 통합하고 다양성을 단일함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으로 한쪽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삶의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도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과 또 다른 힘으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아주 오래전 철학자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존재와 그 사이에 지워진 모든 기억들을 간직한 채 정확히 똑같은 존재로 다시 살 수 있다면 모든 실패와 고통, 즐거움과 걱정을 모든 발견과 황홀함을 다시 겪으며 또 한 번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기꺼이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철학자 친구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행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혜로운 말만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삶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두 번의 존재는 그들에게 과도했던 겁니다. 바로 그날 나는 그들이 얼마나 삶을 증오하는지, 얼마나 삶을 거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똑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한 것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로 탐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지만 끝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고갈되지도 바닥을 드러내지도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 말했듯이 내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나의 인생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갈망할 만하며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고 지속하고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기꺼이 두 번째 삶을 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삶도 기꺼이 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삶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한한 존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모든 존재들을 다시 겪겠습니다. 똑같은 기쁨, 똑같은 고통을 겪겠습니다. 통째로 전부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